3주 전쯤 이런 책을 보게 되었어요. 히라야마 이세이라는 일본인이 쓴 기적의 50도 세척법이라는 책인데, 야채나 생선을 씻을 때 그냥 찬물로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온도를 50도로 맞춰준 물로 씻어주면 훨씬 더 싱싱하고 맛이 좋은 상태로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기존에 저는 야채는 그냥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함에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고 그 실험 결과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먼저 그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50도 세척법의 효과. 첫 번째, 신선도가 살아난다. 채소를 50도 물로 세척을 해주면 시들었던 채소도 어느 정도 싱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야채를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마트에서 사온 채소를 그냥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는 50도 세척을 해서 물기를 닦아준 후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식재료를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단면이 건조되어서 색이 쉽게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맛이 더 좋아진다. 50도 세척을 하면 맛이 더 좋아지는 이유는 휘발성 산을 제거하는 작용을 해서 쓴맛이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금치의 씁쓸한 맛도 50도 세척을 하면 깔끔한 맛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농약 제거 효과. 이 책에 의하면 야채를 그냥 찬물로 세척을 해주는 것보다는 50도 물로 세척을 해주면 오염물과 농약 성분이 더 잘 제거된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먹게 되는 채소에는 흙과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데 50도 물로 씻으면 찬물로는 씻기지 않는 부패균들까지 어느 정도 씻겨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찬물로 세척한 시금치와 50도 물로 세척한 시금치에 있는 균의 수를 살펴보는 실험 결과 50도 물로 세척한 시금치에 있는 균의 수가 무려 10배나 더 적었다고 해요. 특히 요즘은 오렌지나 레몬 같은 과일의 껍질에 농약 성분이 많아서 뜨거운 물에 끓이기도 하고 또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하나하나 씻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50도 세척법을 이용하면 농약 성분도 잘 제거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50도 물에 세척을 하면 야채가 더 싱싱해지는 것일까요? 그 원리를 살펴보면 이래요. 보통 채소가 시드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포에 포함된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수확되지 않은 채소 같은 경우에는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서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단 뿌리가 뽑힌 그 순간부터 수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신선도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뿌리가 뽑힌 채소는 자신이 수분을 잃고 점점 건조되어 가는 과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자신의 이 표면에 있는 호흡구멍인 기공을 스스로 막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공이 막힌 채소를 50도씨 물에 넣어주면 열충력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면서 잃어버렸던 수분을 한순간에 흡수해서 싱싱함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수분을 되찾아서 다시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혹시 뜨거운 물로 야채나 과일을 세척하게 되면은 비타민 같이 소중한 영양소가 빠져나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원래 50도라는 온도 자체가 세포막이 망가지기 직전의 온도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 해요. 50도물 만드는 방법. 준비물은 커다란 그릇, 찬물, 뜨거운 물, 그리고 온도계도 있으면 좋은데 온도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물과 찬물을 1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우선 커다란 그릇에 적당량의 뜨거운 물을 넣고 찬물을 넣어준 후에 젓가락으로 섞어주면 되는데 집에 온도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물의 양을 미리 정해서 뜨거운 물의 양만큼 찬물을 넣어주면 대략 50도가 나와요. 하지만 저처럼 온도계가 있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찬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온도를 맞춰주면 되고요. 실험 결과. 제가 직접 몇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참고로 식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세척 시간을 조금씩 달리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세척 시간에 관한 정보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참고하세요. 먼저 상태가 나빠질 때까지 10일 이상 기다렸다가 50도 물로 세척을 해봤어요. 상추는 잎부분이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고 시들해진 상태였는데 50도 물로 세척을 하니까 이 정도로 잎이 싱싱하게 되살아났어요. 다만 이미 부패가 돼서 검게 변한 부분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뜯어내주니까 다시 먹어도 될 만큼 상태가 괜찮아졌어요. 다음은 사과. 보시다시피 군데군데 흠도 있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물러진 느낌도 있었는데 50도 물로 세척을 해주니까 표면이 조금 탱탱해진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씻어서 실온에 3일간 두었다가 먹어봤는데 푸석한 느낌의 맛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양배추. 양배추는 사용하고 남은 것을 잘 싸서 두어도 단면에 금방 갈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먹기 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라내고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잘라내 버리고 잎을 하나하나 뜯어서 50도 물에 씻어준 후에 똑같은 용기를 이용해서 하나는 그냥 찬물로 씻은 양배추를 넣고 나머지 다른 하나에는 50도 물로 세척해 놓은 양배추를 넣어서 실온에 3일간 둔 후에 살펴보니까 확실히 50도 물로 씻은 양배추는 갈변 현상도 없고 싱싱한 반면에 그냥 찬물로 씻은 양배추는 단면에 갈변 현상이 보였어요. 씻지 않고 그냥 모아둔 다른 양배추 잎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렌지도 50도 물로 세척해 보니까 조금 마른 상태로 보이던 껍질이 확실히 더 싱싱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농약도 제거할 겸 구입해서 바로 50도 물로 세척해서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 의하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50도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면은 검은 반점이 상대적으로 더 늦게 생기기 때문에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덜 익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50도 세척을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숙성이 돼서 더 맛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야채를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한 50도 세척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세척 중 온도가 43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일반적으로 식품을 부패시키는 균이 3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척을 하면서 물의 온도가 43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체크를 하면서 세척을 해줘야 한다고 해요. 특히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씻는 중간중간 물이 차가워지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더 부어가면서 세척을 해주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의 온도를 60도 이상으로 해서 세척을 해주게 되면 채소가 익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향이 나는 채소는 50도 이하로 세척하기. 일반적으로 깻잎같이 향이 나는 채소는 50도 세척을 하게 되면 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향미 채소는 가급적 50도 이하에서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반대로 50도 이상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향이 더 약해질 수 있고요. 세 번째, 50도 세척에 적합하지 않은 식재료들. 50도 세척을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식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린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찬물에 담가서 부풀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맛이 더 좋고, 또 냉동해 놓은 채소 같은 경우에는 50도 세척을 하면 오히려 영양소가 빠져나와서 좋지 않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보러 또 놀러 오세요.